안녕하세요. 42회 TAT 2급 기출문제 풀이 실무 수행평가 함께하고 있는 김혜숙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풀어오셨던 이론 15문제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기로 진입을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블루에어라는 주식회사에 선풍기를 제조하는 기업을 저희가 다룰 예정이에요. 시험 유의사항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시험 유의사항에 맞게 저와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 가실 거예요. 자,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주식회사 블루에어라는 휴대용 선풍기를 취급하고 있는 제조기업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FAT까지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800번대 비용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똑같은 복리후생비 개정 과목을 쓸 때 500번대 제조원가 코드하고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생산 제조에 쓰이는 거다 그러면 500번대, 관리 쪽, 사무 쪽, 판매 쪽에 쓰이는 거다 그러면 800번대 구분하시고 가시고요. 실무 수행 유의사항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거래자료 입력 12점 배점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점 배점으로 3만 원 초과 거래자료, 경비 등 송금명세서가 주어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이 영수증 많이 안 써요, 여러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하고 현금 영수증도 영수증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영수증은 문방구에 가면 사실 수 있는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이 영수증을 제재를 하고 있어요. 얼마까지밖에 안 되냐면 이 영수증은 3만 원까지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3만 원을 초과해서 이 영수증을 주식회사 블루웨어가 수출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공급대가 금액의 2% 가산세를 법인세 낼 때 같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실무에 가면 이런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김혜숙이가 35만 원의 영수증을 갖다 내면 과장님이 야 김혜숙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거 3만 원짜리밖에 인정 안 돼. 3만 원으로 이거 몇 장 끊어야 돼요. 13장 끊어와. 이렇게 25,000원, 25,000원 뭐 마지막엔 그렇게 끊어야 되겠죠? 12장 끊어오면 되나요? 네,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한테 저렇게 하라 그러지? 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3만 원 이하까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 문제는 문제를 내면서 가산세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걸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가산세 2% 두들겨 맞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문제처럼 2%에서 제외되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사례로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나올 때 세 가지 툴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전표 입력해라. 두 번째 영수증 수취명세 작성해라. 세 번째 경비 등 송금명세 작성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나 한번 볼게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35만 원을 찾으신 금액에 있다는 건 저희가 금액을 줬다는 거예요. 가공용역으로 세아 가공에 입금을 해줬어요. 송금을 해줬어요. 송금한 정보는 이렇게 신한은행의 정보가 세아가공 강은호라고 나타나 있고요. 이 자료 1번의 공급자 정보가 이 정보하고 일치가 되고 거기에 송금을 한 대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공비를요. 송금을 하게 됐을 때 이 상대방 자체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해줘도 송금을 제대로 했다면 인정을 하게 되는 케이스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문제가 없어 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거래자료 입력하시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을 하시는데 저와 함께 지금 이 자료를 입력을 해보면서 하나 제가 같이 갈게요. 어떤 걸 같이 갈 거냐면 영수증 수취명세서하고 연동되는 거를 같이 한번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42회 기출문제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설치를 하시면 수험번호 C42 그 다음에 일이 8개예요. 그리고 이름 여러분 이름 쓰시고 A형으로 저하고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감독관 번호는 42회차가 AR2예요. 영어로 AR 기록하시고요. 숫자 2번 기록하시면 진입이 돼요. 자, 로그인을 하시면
블루웨어라는 회사가 보여지고 TAT 2급이다 보니 회계와 인사급여 보여지고 있고요. 회계 파트에 본 문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날짜 틀리면 틀려요. 정확히 쓰셔야 되겠죠. 3월 1일 차변에 어떤 명분으로 이 돈을 줬니? 그랬더니 가공비 명분으로 줬대요. 저희가 외주 가공을 맡겼는데 어떤 명분의 외주 가공이냐면 제품 제조에 필요한 외주 가공이라서 500번대 제조 원가 부분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만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니까 35만 원 그냥 입력하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대변으로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103번 채권, 채무, 예금은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야 되니까 통장 거래 내역에 국민은행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3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입력했나요? 이렇게 하면 전표 입력은 제대로 된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500번대 외주 가공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해라 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영순 수치명세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순 수치명세서는 지금 어쨌든 얘가 영수증을 수취하신 거잖아요. 가볍게 작성 한번 해볼게요. 2020년 3월 1일 날 상호는 주식회사 우리가 블루웨어고 저쪽이 세아가공이죠. 그냥 세아가공. 성명은 강은호. 물론 시험 문제에는 이게 없어요. 이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이거 주소 간단히 쓰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요거 하라는 얘기가 없는데요. 네, 없으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여기서 구분 코드를 좀 시험 문제 유형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잘 쓰셨고 312 영수증 보고 04 22512 쓰셨죠? 이제 거래 금액은 35만 원 거래를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초과 거래예요.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멈춰 보시면 여기에 코드를 설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산세 안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 저희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을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외주가공비다. 그래서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거시면 가산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 저희 외주가공비로 500번대 코드로 작업을 하셨죠? 그래서 500번대.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이 영수증 수치명세서 이렇게 1번으로 넘어갔을 때 세로 불러오기를 하시면 얘가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들어가요. 그 코드가 걸린 걸 보시면. 따라서 이 문제는 요건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경비등 송금명세서까지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연동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래 일자는 3월 1일이고요. 세아가공 성명 강은호님 31204 22512 되겠습니다. 거래 내역은 가공 용역이라고 할까요? 또는 가공비 하셔도 되고요. 거래 금액은 35만 원. 송금 일자는 3월 1일자의 통장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03월 01일 영수증 일자하고 동일합니다. CD는 은행 코드인데요. F2키를 누르셔서 은행이 신한은행으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입금 계좌 번호는 문제에서 44212 2153-700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배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서 크게 문제될 거 없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차변의 외주가공비라고 하는 제조 원가에 대한 35만 원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의 감소 35만 원인데 은행 코드 반드시 거셔야 되고요. 경비등 송금명세서의 3월 1일자로 세아가공의 입금 정보를 신한은행으로 해서 계좌 정보까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을 같이 만나봤어요. 요거 내역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 놓으셔야 배점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약속어음 수치거래니까 저희가 어음을 수취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전자어음이 보여지고 있고요. 주식회사 블루에어 우리 회사가 귀하이니까 수취했고요. 발행일은 2020년 3월 20일이고 지급일은 6월 20일인데 얘가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만기 지급기일. 004 국민은행 코드고요. 2020-0320 발행일이고요. 요 발행일이죠. 뒤에 1년 번호에서 20자리의 전자어음 2,500만 원을 수취를 했어요. 누구한테서? 주식회사 비전통상한테서. 3월 22일 주식회사 비전통상에 받아야 되는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그 잔액과 계약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이 돈 중에 일부는 외상매출금일 거고 일부는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수취한 계약금이니까 저희 뭐가 되겠어요? 미리 받은 거 선수금 이렇게 되겠죠.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외상매출금이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선수금을 나머지로 잡으시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러 온 현황까지 반영을 하는데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를 누르시거나 키보드의 F3키를 누르시면 하단에 자금 관련 정보가 열리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원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주식회사 비전통상에 외상매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날짜는 여러분 01월 1일부터 시험 문제에 출제되어 있는 03월 20일까지 조회를 108번 외상매출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비전통상 엔터 3150만 세팅을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인가요? 1,100만 원이에요. 차변에 1,100만 원이 잔액이 있는데 2,500만 원의 어음을 수취하셨기 때문에 1,100만 원은 외상매출금에서 받으신 거고 나머지 금액인 1,400만 원은 계약금을 수취하신 거죠. 따라서 일반 전표에 발행일인 3월 20일에 시험 문제가 3월 20일이라고 또 날짜가 주어졌죠. 차변으로 받으러 온 110번 코드 비전통상 금액은 2,500만 원 그리고 그 사유는 대변으로 받아야 되는 외상매출금 108번을 받게 됐다. 코드 요것도 반드시 거셔야 되겠죠. 책 권임으로. 얼마냐면 지금 조회하신 1,100만 원이 외상매출금 잔액이었죠. 나머지는 계약금을 미리 수취한 거, 유동부채의 증가, 이것도 3150 비전통상 거래처 코드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겠죠. 1,400만 원. 자, 전표 입력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변에 받으러음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여기 버튼 눌러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회계 처리한 차변 내역과 대변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받으러음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의 증가 2,5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의 감소 1,100만 원,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의 증가 1,400만 원 거래이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 진행하셔야 되겠죠. 받으러음에 커서 두시고 F3키를 누르시거나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받으러음에 대한 입력 상태 창이 뜹니다. 저희는 1번 약속어음이 아니고 6번 전자어음이고요. 어음 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004 국민은행 코드 2020-03-202 발행일 그리고 1년 번호 12 34 56 781 끝자리 총 20자리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004 2020 0320 1234 5678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발행일은 전표의 날짜 3월 20일을 인식을 해서 얘가 3월 20일로 갖다가 줍니다. 만기일을 저희가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자어음의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2020년 06월 20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지급은행은 F2키 누르시면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잘 되고 있나요? FAT 1급 수준의 문제죠. 얘는 FAT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점은 구로지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입력할 게 없죠. 입력을 다 끝내고 나면 받으러음 저교에 어음과 관련된 정보들이
위로 저절로 올라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평가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했는데 3점 배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AT 시험은 친절하고요. 부분 채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험생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엉덩이 붙이고 시험장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신규 매입 자산의 고정자산 등록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제네시스라는 3500cc의 승용차를 구입을 했어요. 1000cc 이하가 아니므로 이 승용차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겠죠. 따라서 10% 있고 저희 회사가 주식회사 블루웨어라서 매입 쪽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가 전자로 있어요. 이렇게 보통 매입이면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턴해야 돼요. 왜 턴하냐 하면 불공제 사유에 속한단 말이에요. 왜요? 제네시스 3500cc니까 1000cc 초과됐으니까. 따라서 54 불공제 매입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부가가치세까지 쏙 포함해서 차량 운반후에 3,3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회계 처리가 자동되게 돼 있고요. 외상 미수금인데 주요 상거래, 저희 선풍기 거래하는 회사, 선풍기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휴대용 선풍기라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승용차이기 때문에 대금을 주지 못한 이 외상 대금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부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할까요?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차량 번호, 요즘에는 여러분 차량 번호 앞자리 세 자리인 거 많이 보셨어요? 저는 그거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벌써 뭐 25호에 뭐 이렇게 746 이렇게 만약에 번호가 있다면 앞에 자리가 벌써 세 자리인 이렇게 3위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만큼 차량이 많이 번호를 할당해서 갔겠죠? 자료 설명 보도록 할게요. 앞서 보신 자료 1번은 업무용 승용차 5인승 3500cc 승용차이고요. 전자세액내서 발급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업무 전용 자동차이다 보니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 내용은 세 가지를 평가 내용으로 두고 있는데요. 매입 매출 전표에 54 불공제 매입으로 입력하시고 매입 쪽이다 보니 전자 입력으로 전자세액계산서 전자 입력 넣어주시고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1000번으로 해서 제네시스 정액법으로 5년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이 고정자산이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들어가서 2번에 고정자산 등록 끌고 오시면서 제네시스를 업무용 승용차에 등록해주고 여기에서 뭐까지 하시면 돼요?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된 것까지 연동해 주시면 되겠죠. 자, 평가 문제 1, 2, 3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짜는 4월 달로 바뀌었습니다. 4월 5일이 되는데 저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우선 일반 전표 닫아주도록 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4월 5일 54번 불공제 매입 사유는 51번하고 똑같은데 단 불공제가 하나 더 끼어드는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54번으로 못해요, 여러분.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요건이다. 품명은 세금계산서에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제네시스 가로 열고 3500cc 공급가액 3,000만 원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거래처는 대호자동차. 전자세금은 1번으로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돼야 하므로 3번 혼합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는 환경 설정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매입은 원재료로 매출은 제품 매출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셔야 돼요. 항상. 너 원재료 맞니? 아니, 나 원재료 아니거든. 제네시스거든. 제네시스가 뭔데? 우리 회사 업무용 승용차거든. 그럼 뭘로 가시면 돼요? 차량 운반구로 가시면 되겠죠? 따라서 208번 차량 운반구로 코드를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300만 원이 어디로 쏙 들어갔다? 부가가치세가 차량 가격으로 쏙 들어갔다. 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변에 253번에 미지급금.
저 코드 잘 못 외우거든요. 제가 암기를 잘 못해서. 근데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코드를 외운 사람은 일을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외우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혹시 조금 여유가 되시면 코드 외우는 재미를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 운반구 미지급 코드는 저도 이제 많이 다뤄서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단에 분께 보시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의 증가 3,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의 증가 3,300만 원 거래가 되는데요. 여러분 곧 저희가 고정자산 등록 프로세스 평가 문제 2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고정자산에 취득금액을 뭘로 넣을 거예요? 3,000만 원으로 넣을 거예요? 3,300으로 넣을 거예요? 3,300으로 넘어야 되겠죠. 왜요? 회계 처리가 3,300이 됐으니 당연히 고정자산에 연동되는 취득금액도 3,300으로 가셔야 되겠죠. 따라서 전체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얘가 208번 차량 운반구 코드이고요. 원하는 코드는 시험 문제에서 몇 번으로 하라고 했냐면 1000번으로 제네시스 등록하래요. 1000 이름 제네시스로 하래요. 카니발 위에 이제 차도 하나 있네요. 취득일자는 지금 전표 작성하신 2020년 04월 5일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잠시 얘는 1월 1일에 있었던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신규 취득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뭐까지 포함해서 불공제 매입이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00만 원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내용연수 5년이라고 하고요. 업무용 수용차는 여러분 정액법으로 상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률법이 안 바뀌어요. 바꾸는 건 여기서 하셔야 돼요. 9번에서. 1번 코드 걸으시면 하단 메시지창에 정액법은 1번이야 라고 써 있어요. 1번 코드 걸으시면 되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문제에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각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얼마 나왔어요? 저는 495만 원 나왔어요. 3,300만 원 4번 신규 취득에 넣어주시고 상각 범위에 495만 원 나왔고요. 자, 얘가 업무용 승용차잖아요.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구분이 26번 칸에 불을 업무용 승용차다 1번 여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업무용 승용차다. 그 다음에 이 경비 구분 코드도 집중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추후에 감가상각비 분계를 할 때 이게 500번대로 감가상각비 분계가 되면 제조원가 쪽으로 갈 것이고 800번대 감가상각비 분계가 되면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갈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제네시스는 어디에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문제를 보니까 관리부에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몇 번 코드? 800번대 코드. 그래서 0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빠뜨린 거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네시스를 4번 신규 취득가액에 3,300만 원 입력하시고 정액법 수정해 주셨고 5년 입력했더니 495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왔고 업무용 승용차 여로 바꿔주셨고 경비구분 코드 800번대로 세팅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평가 문제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클릭. 왜 평가 문제 3번을 고정자산 등록보다 후순위로 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물음표 있죠, 여러분. 이 물음표가 등재되어 있는 고정자산 코드가 몇 번인데 걔 등재해 놓은 거 내가 기본적인 거 끌고 올게 그런 명령어거든요.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고 업무용 수용차 등록에 가는 거예요. 자, 업무용 수용차 등록도 코드 번호를 1000번 똑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 여러분 그 보험 증서에 보시면 제가 앞자리가 요즘에 3개가 많이 나오네요 했던 거 불러드릴게요. 315 나의 9876 차종은 제네시스 회사 차량이고요. 사용하겠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고정자산 코드를 불러오면 돼요. 물음표 누르시거나 F2키 누르셔서 제네시스 가지고 옵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기초주행거리는 지금은 구입한 시점이니까 없고요. 보험 가입 여부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보험 기간은 그 보험 증서에 보시면은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 2020년 4월 5일부터 2020년 04월 05일부터 2021년 04월
04일까지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평가 문제 3번까지 마무리한 거고요.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번에 315나의 9876 제네시스 회사의 업무용 전용차 보험에 2020년 4월 5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드시면 저장할까요? 라는 걸 안 물어보면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정자산 등록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메인 매출 전표도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 3가지 프로세스를 모두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는 기타 일반 거래인데요. 보통예금 통장에 맡기신 금액의 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금이 됐다는 얘기죠. 차변에 보통예금. 왜 입금이 됐나 봤더니 일자리 안정자금이 입금이 된 거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실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급여도 그 안에 속하게 많이 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인 직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금 사업주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라는 걸 조금 시사를 해주고 싶은 문제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60만 원이 차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들어왔고요. 대변은 일자리 안정자금 계정 과목 코드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는데 계정 코드는 900번대인 영업의 수익 코드를 사용하고요. 표준 코드를 170번의 정부 보조금으로 설정을 해서 가시면 되겠어요. 같이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표에 4월 20일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통장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일자리 안정자금 코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904번을 이렇게 입력하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으로 나와요. 우선 입력해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먼저 바꾸고 여기 와서 입력하셨으면 여기에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영업의 수익 코드가 들어왔겠죠.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후순위로 하셔도 괜찮아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기초정보관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904번을 입력하면 코드는 절대로 안 바뀌고요. 얘한테 가라는 명령어로 알아들어요. 904로 가. 904 입력. 904로 왔어요. 검정 색깔 계정 과목은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빨간 색깔 계정 과목은 컨트롤 F1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검정 색깔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에서 많이 계정 과목 바꾸는 거 FAD 2급, 1급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많이 다뤄보셨을 거고요. 얘는 일반적인 수익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표준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뒤에 가서 법인 조정,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TAT 1급까지 열심히 달려가셔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 표준 재무제표를 만나실 거예요. 그때 표준 재무제표 코드에 들어가는 아이를 써줘 라는 건데 표준 재무제표 코드 170번에 있는 정부보조금 코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자, 그러면 이제 904번을 입력을 했으니 다시 빠져나가셔서 다시 제가 4월 20일자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력은 마무리했는데요. 코드가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미리 계정 과목을 바꾸시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전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의 증가 60만 원, 거래처 코드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요. 대변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의 발생, 고용노동부 지원금 60만 원. 해서 회계 처리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거래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는 여러분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로 만나보시게 될 텐데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에서 항상 1번으로 출제되는 아이가 있어요. 25점 배점 중에서 1번으로 출제되는 아이는 전자세 연계한사업 발급 거래인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무조건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곧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거라서 얘가 세금계산서 발행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서이고요. 세금계산서가 있고 저희가 매출자 입장이고 부가가치세가 10% 있는 경우에는 몇 번 유형으로 매출 신고를 하시냐면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매출 신고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가시고요. 차량 카니발을 주식회사 기남전자에 매각했대요. 아, 제품을 판 게 아니네요. 여러분, 앞 문제 푸실 때, 업무용 수행자 문제 푸실 때 카니발 있네요 라고 고정자산 등록에서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걔를 지금 처분하는 문제예요. 1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을 해서 회사계상 생각비를 수정하도록 하는데 양도일자를 넣으면 얘가 회사계상 생각비가 바뀌어요. 그 내용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양도일자를 넣으면 당기분 감가상각비가 나올 텐데 요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냥 패스. 오케이. 단 요건 챙겨주셔야 되겠죠. 양도일자 입력하는 거. 두 번째,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는데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시는데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저희가 제품을 판 게 아니잖아요. 승용차를 팔았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가 대변으로 가겠죠. 그럼 이건 어디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고정자산 등록. 걔에 딸린 감가상각 누계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나오는 순장부 금액하고요. 누구하고 비교를 하시냐면 이 1,200만 원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순장부 금액하고 1,200만 원 공급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공급가액이 많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와요. 그런데 순장부 금액이 많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우리 돈 아니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매출세액으로 잡히고 저희는 외상으로 매각했나요? 언제 받기로 했을까요? 돈을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주요 매출이 아니니까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한 건 뭘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그 미수금에는 1,320만 원이 포함이 돼서 부가세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TAT 2급보다는 FAT 1급에서 상위권 문제로 많이 다뤄보셨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TAT 2급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눈을 보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이렇게 보고 계시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데 이런 강의들은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호흡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얘가 실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번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버려. 걔 딸린 식구 차변으로 버려. 그리고 암산을 해요. 걔 취득원가 정보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정보를 퉁 쳐가지고 장부 금액을 계산해서 얘를 째려봐요. 항상 공급가액을. 그래서 공급가액이 많아? 유형자산 처분이익 먼저 대변 회계 처리. 장부 금액이 많아? 유형자산 처분 손실? 걔 먼저 차변 회계 처리.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면 남는 아이가 누구냐면 받아야 되는 1,320만 원이 붕 빨강색으로 떠요. 그럼 걔를 미수금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니까 거기까지 가래요. 자, 마지막 문제 단서에서 결제 내역이나 전송일자 고려하지 말 것이라는 단서는 뭐냐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러 가시면 하단에 현금으로 받았니, 외상으로 했니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는 날짜는 5월 12일인데 시험장에 있는 날짜는 만약에 8월 15일이다. 그러면 사실은 5월 12일 거 세금계산서는 그날 작성 연월일이 들어가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8월 15일 날 이 시험 문제를 입력하고 있으면 전송일은 그 뒤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뭐 흔들릴 일은 없어요. 자, 저희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서 요 문제 프로세스 하나씩 진행을 해볼 텐데요.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가가세 신고와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날짜는 5월 12일 되겠습니다.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 있고 세금계산서가 곧 발급될 거고 매출이므로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카니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거래명세서에 있는 품명 그대로.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 1,200만 원. 120000000. 여러분 있잖아요.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숫자 키보드에 더하기 누르시면 000 3개 들어가는 거 활용하시면 빨리 입력하실 수 있죠. 거래처 이름은
기남전자에게 판매했어요. 매각했어요. 전자세금은 저희가 곧 발행할 거니까 빈란으로 두셔야 되겠죠? 분기는 미수금 처리할 거고 워낙 회계 처리가 복잡하죠. 따라서 3번 혼합. 대변에 이렇게 자동으로 제품 매출이 간단 말이에요. 너 제품 매출이니 째려봐요. 아니, 나 차량 운반구인데.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208번으로 대변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차량 운반구가 1,200만 원이라고 차변의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던 게 아니죠. 쫓아가서 보셔야 되겠죠. 전체 메뉴의 고정자산 등록에 208번 차량 운반구 코드를 누르시고 하단에 카니발 걸 보니 기초가액이 2,300이었고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이 920에서 지금 장부금액은 1,380으로 되어 있네요. 양도일자 넣는 거 문제에서 원하니까 2020년 매각일 지금 전표 작성하는 날짜 5월 12일로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가 확 바뀌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도일자를 넣어서 감가상각비가 수정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가지고 회계 처리를 끌고 가시면 돼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장부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1,380이지만 차량 운반구 계정에는 2,300이 있을 거고 개의 차감 계정인 감누에는 920이 있겠죠. 자, 2,300은 대변으로 버리고 920은 차변으로 버리고 남아있는 1,380원하고 누구를 째려봐요? 누구를요? 네, 공급가액을 째려봐요. 자, 그럼 공급가액이 아까 얼마였었죠? 1,200만 원이었었죠. 그러면 1,380에서 1,200을 빼면 얼마 나와요? 180 나오죠.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어머, 장부에 1,380인 아이를 1,200에 팔았다고? 손해봤잖아요. 18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혹시 이렇게 술술 풀려가세요? 네,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혜숙이가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좋겠구나. 가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변의 차량 운반구 방금 보고 오셨던 금액 기초금액이 2,300만 원이에요. 이 시험 문제를 만약에 더 어렵게 내면 단기분 감가상각비도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그 감누까지 반영해. 그러면 여기 차변에 오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얘는 그걸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209번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앞서 기록되어 있었던 92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째려보라 그랬잖아요. 얘에서 얘를 빼고 얘를 째려보라 그랬는데 방금 고정자산 등록에서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장부금액이 얼마였냐면 1,380이었었어요. 그럼 얘를 째려보면 1,380인데 1,200에 팔았어. 어우, 손해봤네. 손해, 비용은 차변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1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여기서 긴장되거든요. 흥분되고 설레요. 왜? 나 잘했나? 저는 이걸 딱 쳐다봐요. 이 빨간색을 쳐다보고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얘네 둘의 값이 얘하고 맞나? 그랬으면 김혜숙 잘했어. 이렇게 저 혼자 스스로 안도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워낙 회계 처리할 게 많잖아요. 1,320만 원 오케이. 이거 다음 아직 못 받았죠? 언제 받기로 했죠?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죠. 따라서 차변에 미수금 자, 미수금 계정과목 코드. 제가 미수금 코드는 못 외워요. 120번 이제 외워볼게요. 120번. 1,320만 원. 여러분 잘 되세요? 네. AT 자격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 정도는 이제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대변부터 정리할까요? 대변의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의 감소 기초금액 2,300만 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의 증가 120만 원. 차변에 차량에 딸린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 920만 원 자산의 차감 계정의 감소.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180만 원 영업의 비용의 발생. 그리고 차변의 마지막 줄에 미수금이 있었죠. 미수금 토탈 받아야 되는 1,320만 원 당좌 자산의 증가 거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세스는 뭐였죠? 네. 전자세액면서 발급전송 프로세스죠. 전자세액면서 발급전송 프로세스를 들어갑니다. 부가세 2 메뉴의 네 번째 메뉴에 보면 전자세액면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날짜는 저희 5월 12일에 매각하신 5월 12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딱 하루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체크하시고 작은 박대 먼저, 즉 전자발행 먼저.
앞서 유의사항 중에 요거 대금 지급 관계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얘기였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발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긴막대.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에서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시고요. 매출 조회를 누르시면 미전송 상태로 뜨죠. 발행 버튼 누르시면 얘가 전송 성공으로 뜨죠. 문제에서 제시사항 중에서 전송일자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는 거는 5월 12일이면 5월 13일 날까지 전송해야 되잖아요. 다음 날까지. 근데 국세청 전송 결과가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 날짜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5월 12일 거 전표였어도 9월 2일에 전송됐어도 신경 쓰지 마라는 시험 문제 단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전송을 하시고 나면 메인으로 빠져나와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여기가 전송 성공으로 뜨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시면 여기가 전자발행으로 뜨죠. 박수. 이렇게까지. 사실 이 문제가 마냥 쉬운 것도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죠. 양도일자 넣어야 되죠. 감가상각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해서 고정자산 매각하는 거 해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것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무조건 나오는데 보통 6가지 사례가 돌아가면서 랜덤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 수정세금계산서 나올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수정하는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을 당초 날짜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2장이 작성돼야 되는 거야? 1장이 작성돼야 되는 거야? 그게 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시험 문제 출제되어 있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요. 6월 15일에 휴대용 선풍기, 저희 회사가 휴대용 선풍기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이걸 납품을 했어요. 누구한테 납품을 했냐면 서원실업에게 판매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는 부가가치 10%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서원전자가 추후에 저희한테 내국신용장에 대한 서류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국신용장을 가지고 오면 실제로 이때는 내국신용장이 없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10%를 했지만 내국신용장이 있으니까 이제 0%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냥 부가가치세법에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언제까지는 해라. 과세기간 신고 납부하는, 즉 이를테면 7월 25일까지 1기는 신고 납부하죠. 그리고 2기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하죠. 이때까지 내국신용장 가지고 오면 어쨌든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수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날짜가 당초 날짜로 수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속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도 문제없이 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가 7월 25일 이내에 발급이 됐으면 돼요. 내국신용장이. 7월 12일 날 개설돼서 얘가 얘한테 가지고 왔네요. 발급받아서. 문제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날짜로 10% 되어 있는 거 마이너스로 6월 15일 날로 작성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0%인 세금계산서가 6월 15일로 하나가 들어가서 얘는 총 몇 장이 작성이 된다? 2장이 작성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프로세스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얘가 알아서 쭉 작성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작성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개념 잡으셔야 될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날짜로 해야 되는 거 내국신용장 사후발급. 언제까지 사후발급해야 된다?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요 과세기간에 대한 7월 25일, 1월 25일까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2장이 발급이 된다. 하나는 10% 마이너스 끊는 거, 하나는 0% 플러스 끊는 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역시도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 고려하지 말라고 하고요. 발급 전송까지 수행하라고 하니까 2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저희 날짜가 6월 15일이니까 6월 15일로 수정을 하시고요.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부에 보시면 수정세금계산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마지막에 보시면 5번 정도에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사후 개설된 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있었죠. 2020년 7월
12일에 사후 개설됐다. 신고 연월은 여기 나오죠, 여러분. 전표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전표일자가 6월 달이니까 6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2020 06월.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네요. 내국신용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25일까지 발급을 하면 된다. 확인. 자, 여기 그림 보시면 하나는 원래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 얘는 이제 상세 처리돼서 없어지겠죠. 하나는 플러스로 당초 날짜로 엔터 하시면 되고요. 200개 수량 그대로 가져가시고 5만 원 하시면 뭐만 바뀌냐면 이제 세율이 영세율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두 장의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상황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전표 작성에. 따라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전자 발행하러 갈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 주시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는 금액 확인되시죠? 원래 자료가 외상이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영세율 얘 하나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셔서 여러분이 작성했던 6월 15일자를 끌고 오겠습니다. 두 개 체크해 주시고요. 전자발행 작은 글씨, 요 앞에 거 무시하라 그랬죠? 하단에 결제 내역들 발행 눌러주시고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셔서 로그인하고 매출조회 눌러주시면 두 개가 나타나죠? 요거는 하나씩 클릭하셔서 전송 성공해 주시면 되겠어요. 역시나 전송일자는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송 성공.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전자 발행. 이렇게 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문제하고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2번 문제 있죠. 요거는 반드시 나와요. 매 회차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배점을 다 받아가셔야 돼요. 배점이 지금 4.4점이었었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만 잘 하셔도 몇 점을 맞으시는 거예요? 8점 맞으시는 거죠. 네, 이론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쉬우실걸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마부작침이라는 고사성어 제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좋아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기출문제 풀고 계시는데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건데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중도에 포기만 안 하면 바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TAT 2급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부터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